지금까지 양극형 접합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픽스드 바이어스, 그 다음에 에미터 바이어스, 그 다음에 전압분배 바이어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회로를 분석했냐면은 전류 증폭률, 베타이에서 그 회로가 변동이 심하느냐, 심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시간에는 FET의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BJT 바이어스 회로를 했으면 구조가 비슷해요. FET도 BJT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FET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특성 그래프를 쭉 살펴봤죠. 그 특성 그래프에 따른 바이어스를 좀 걸어줘야 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접합형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JPC라고 하는데 이거는 N채널로 되어 있어요. N채널 JPC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조를 보면 이것도 픽스드 바이어스예요. 고정 바이어스인데 BJT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BJT의 NPN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물론 베이스 쪽에 이게 다르지만은 출력 쪽에 보면은 BJT를 생각한다면 에미터 저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 쪽에 저항이 있죠. 컬렉터 쪽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BJT 같은 경우는 저항이 베이스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건 없고.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BJT의 고정 바이어스 회로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해석도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염두에 둘 게 있는데 JPS 회로를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게이트가 되겠죠. 뭐 게이트 저항을 이렇게 달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바이어스 회로로 적합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JPS의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은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스가 그라운드다. 그러면 게이트는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전압이 절대적으로 걸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소스가 플러스 전압이다. 그러면 그 전압보다 낮은 플러스 전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게이트에 비해서 소스가 전압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우리가 보호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BJT처럼 바이어스를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JPS에서는 이거는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고정 바이어스 회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RG에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JPS는 게이트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가 무한대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만 걸어주면 돼요. 전압만 걸어주면 되는데 굳이 왜 RG 저항을 달았냐 이거죠. 게이트 쪽에 여기에 고정적으로 전원의 어떤 직류 전압이 걸려 있죠. 지금 VGG, VGG 전압이 걸려 있는데 왜 이쪽에다가 RG 저항을 달아놨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교류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트랜지스터에 그거를 해석하는 등가 회로가 있어요. 등가 회로가 있는데 그때는 전원 전압을 접지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라운드로 생각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류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VCC가 걸리겠죠. 이때는 교류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를 등가적으로 물론 바꿔줘요. 이런 트랜지스터 기호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전압원, 그 다음에 저항 이런 거로 바꿔주는데 VCC를 특별히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그라운드로 넣어줘요. 해석을 할 때. 근데 왜 교류에 대해서 전원 전압은 그냥 그라운드가 되느냐, 접지가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JPEG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서 RG가 들어간 이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 회로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트랜지스터 회로. 그 다음에 FET 회로도 마찬가지고 FET 회로. 이렇게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에 VCC가 걸리겠죠. VCC가 걸리고 여기는 VDD가 걸리겠죠. 드레인 전압, 그 다음에 컬렉터 전압. 그런데 예를 들어서 DD로 쓴 건, 이렇게 DD로 쓴 거는 JP에서 드레인의 전압을 VD라고 쓰기 때문에 드레인 쪽에 걸린 전원은 V라고 쓰면은 이거하고 첨자가 똑같으니까 이제 좀 혼동되죠? 그래서 D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혼동을 막아주는 거예요. 컬렉터 쪽의 전원도 마찬가지고, 컬렉터 쪽에 바로 전압을 보는 거는 컬렉터 전압이니까 이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전원 전압은 VCC로 넣은 거예요. 전원 전압단에는 항상 바이패스 컨덴서가 달려 있어요. 바이패스 컨덴서 이렇게. 이 바이패스 컨덴서는 왜 달아놨냐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VCC 전압이 5V나 12V가 있을 때 여기에 잡음이 껴들었다. 잡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DC 전압이 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잡음 성분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류에 대해서 주파수가 높은 거에 대해서 캐패시터는 임피던스가 작아졌죠. 그러면은 직류는 여기 걸리고 교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패스 콘덴서 역할은 잡음을 제거하고, 잡음도 하나의 교류 성분이니까 교류에 대해서, 직류 말고 교류에 대해서는 마치 저항이 없듯이 접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류는 그라운드로 빠져나가요. 이 안쪽의 회로에서 갑자기 전류를 확 빨아당길 때 여기도 순간적으로 출렁거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렁거림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류 성분이죠. 이쪽 회로에서 잡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빠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바이패스 컨덴서를 달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그랬을 때는 캐패시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주파에 대해서는 이쪽에 빠지겠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장비에서는 이 VCC가 엄청나게 많은 회로 쪽으로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소자마다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병렬 구조로 되어 있을 거라고요. 병렬로 쭉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용량은 더하기로 되어 있죠. 합성 정정 용량은 그것이 다 더하기로 되어 있죠.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용량이 되게 커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전원을 보시면 전원단에 우리가 큰 캡을 달아줘요. 그것은 평활 컨덴서라고 해서 교류 성분을 다 없애버리고 평활하게 직류 성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큰 컨덴서를 달아주는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교류가 그쪽으로 다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류로 해석할 때 이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운드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교류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만약에 RG 저항이 이게 없다, RG 저항이 없다고 쳤을 때 증폭하려고 하는 교류 신호, 뭐 음성 신호도 좋아요. 그런 게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게 들어오겠죠? 이거는 AC 커플 회로니까 그대로 교류가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이게 RG 저항이 없다 그러면은 전원단의 전압이 이거하고 그대로 빡치기가 돼요. 근데 교류에 대해서는 전원 전압은 뭐라 그랬죠? 그라운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류 신호가 이쪽으로 가서 증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라운드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건전지처럼 그려져 있는 거는, 이거는 전원 전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원 전압 자체가 큰 캐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교류에 대해서는 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단 말로 이렇게 빡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원단의 전원하고 이 교류 신호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RG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FET 바이어스 회로에 왜 RG 저항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교류 신호가 전원단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마치 접지처럼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RG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말하자면 교류하고 직류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게이트의 전압, VG 전압은 얼마냐 하면 VGS 전압,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이 아니에요. 자, RG 저항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VGG 전압이 여기 다 걸려요. VGG 전압. 뭐 게이트에 걸리는 전원 전압이니까 게이트 전압하고 구별해주기 위해서 VGG 전압이라고 첨자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V다. VG 전압은 마이너스 2V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오픈이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하나의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저항하고 여기 저항하고 이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를 우리가 RGS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게이트 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저항을 RGS라고 우리가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이 VG니까 VG 전압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RG 저항 더하기 RGS. RGS에 걸린 전압이니까 RGS에 걸린 전압이 그대로 VG니까 곱하기
VGG. 근데 우리가 JPS, FET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이 무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RG 저항이 1메가든 10메가든 상관없이 그 크기에 상관없이 무한대니까 RGS 저항에 비해서 RG 저항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줘도 돼요. RGS만 남아요. 이건 무시해도 돼요. RG 저항은. 그래서 이거는 나눠지고 1이 되니까 VGG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G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VGG 전압이 그대로 다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이트에서 바라봤을 때의 저항은 무한대니까 무한대의 저항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하라고 한다면 이거에 비해서 여기 저항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게이트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가 무한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IG는 제로가 되겠죠. 드레인하고 소스 쪽에 우리가 드레인 전류 또는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 이걸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을 구해보자고요.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은 간단해요. 여기가 전류가 드레인 전류가 흐르고 소스 쪽에 소스 전류가 흐르겠죠? IS. 근데 ID하고 IS는 똑같죠. 여기 흘러 들어가는 것과 흘러 나가는 것은 같으니까. 그래서 ID 이꼴 IS가 되는 거예요. 드레인 전류하고 소스 전류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ID 전류에다가 여기 RD 저항을 곱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VDDS에서 여기 걸린 전압을 빼주면은 결국은 VDS 전압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소스 쪽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VDS가 그라운드에 대해서 걸린 전압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VDS 전압은 VDD 전압에서 빼기 RD하고 드레인 전류하고 곱한 거. RD 곱하기 ID 곱한 거. 그러면은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VDS. 드레인 전류는 드레인 포화 전류. 그러니까 VGS가 0V일 때 드레인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른다고 그랬죠. 포화 드레인 전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IDSS에다가 1 마이너스 VGS 전압을 핀처 전압으로 나눠준 것을 이제곱한 거. 이것이 I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는 여기 VGS 전압.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은 VGS 전압하고 똑같죠.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서는 여기에 구체적인 값을 놓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G 전압이 1메가예요.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쇼트라고 생각해 줘도 돼요. 그래서 VGS 전압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2V가 걸리니까 VGS 전압은 마이너스 2V가 되겠죠. 그래서 VGS 전압은 마이너스 2V가 돼요. Q라고 하는 것은 동작점이니까 여기는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값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작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각 단의 전류나 전압 그것을 구하면은 예를 들어서 VGS다.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이 동작점에서의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가 주어졌을 때는 VGS Q라고 할 때 Q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그냥 구해주면 그것이 동작점에서의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레인 전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ID. 이건 Q가 되는 거죠. ID Q. 이거는 포화 드레인 전류 IDSS 1 마이너스 핀처오프 전압에다가 게이트 소스 전압을 이제곱한 거. 자, 그런데 IDSS는 10mA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 핀처오프 전압은 마이너스 8V.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IDSS가 10mA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VP 핀처오프 전압은 마이너스 8V. 마이너스 8V가 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은 마이너스 2V죠. 마이너스 2V. 이것을 제곱한 거. 자,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니까 10mA 1 마이너스 이것은 0.25가 될 거라고. 0.25. 그럼 자승. 그럼 요거는 0.75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10mA 곱하기 0.5625. 따라서 이거는 5.625mA가 돼요. 그래서 ID 전류를 구했어요.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 VDS는 VDD 빼기 마이너스 RD 곱하기 ID니까 이거는 VDD가 지금 16V죠. 16V. RD는 2kΩ이죠. 2kΩ. ID는 5.625mA. 이거는 16 빼기 11.25. 이거는 4.75V가 나와요. 그래서 IDQ는 5.625mA가 되고 VDS는 4.75V가 돼요. 그러면 VD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은 소스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VDS 전압이나 VD 전압이나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4.75V가 되고, VG 전압은 그대로 요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VG 전압은 마이너스 2V, VS 전압은 그라운드이니까 0V. 우리가 간단하게 JPS의 고정 바이오스 회로에 직류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1메가옴이 왜 달려 있는가? 전원이 교류에 대해서는 적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리시키기 위한 저항이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BJT 분석했을 때하고 아주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